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바른리 김대식 치과원장 김대식입니다. 저는 오늘 교정치과에서 구강 스캐너와 그에 동반된 몇몇 프로그램들의 사용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휴비투 미팅 강의와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구강 스캔으로 획득되어지는 자료에는 일상과 같은 스캔 파일과 그에 동반되는 치아 크기 등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진단 셋업에 대하여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진단 셋업과 더불어 수술 교정 환자의 디컴펜세이션 시뮬레이션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강 스캐너 이후에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투명 교정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태치먼트를 구강 내에서 직접 레진 빌드업에서 시도해 보았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도 오프라인 디자인을 접하게 되었는데 첫 시도로서 무엇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도전해본 트윈블락의 디자인과 출력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0의 번들 프로그램인 3D 빌더와 같은 초간단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커스텀 브라켓의 디자인과 출력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구강 스캐너로 획득되어지는 구강 스캔 파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응용에 따라서는 지금의 이용 정도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알지네이트 인프를 이용한 석고 모형은 흑백이라서 시각적 효과가 떨어지고 진단적 자료의 양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련된 형태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형의 개수가 많아지면 저장을 위한 상당한 사이즈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모형 스캐너와 트리오스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게 된 계기도 모형 보관을 위한 물리적 공간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버추얼 모형은 칼라이므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고 더 많은 진단적 자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제작에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보관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랜섬웨어 같은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료의 안전한 백업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스캔 데이터는 모형에 비하여 술전 예측과 수루 중첩 등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술전 예측은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임상과의 역학적, 전략적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을 줍니다. 더 많은, 더 자주 하는 수루 중첩은 임상가가 자기의 치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는 임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몇몇 능력 있는 교정 선생님들은 T스캔 등을 이용해서 아주 디테일한 교합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일반 보철 치료도 하고 있는데 일반 보철에서 구강 스캐너가 보여주는 교합 체득 능력은 상당합니다. 구강 스캐너가 좀 더 발전한다면 T스캔과 같은 전자교합 분석기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합점, 교합 강도, 교합 범위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오스와 올스 애널라이저를 사용하면 기기의 뛰어난 성능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불편감도 있습니다. 스캐너 자료에는 치아 크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아 크기의 분석과 악군 공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 자료들이 리포팅되는 것이 한국적이지 못해서 제시되는 분석법들이 비실용적이고 한국적 분석의 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리포팅 포맷 역시 한국적이지 않아서 여러 분석법을 잘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올소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유통되고 있는 다른 버추얼 셋업 프로그램들은 다분히 한국적인 분석법과 리포팅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직관적이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뛰어납니다. 오스템 등 트리오스를 유통하고 있는 딜러사들이 이런 포맷을 한국화해서 제공한다면 더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카트 타입의 사용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업데이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카트 타입에는 윈도우 7이 돌아가고 있고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업글하고 운영체제를 윈도우 10으로 바꾸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안 된다기보다는 제조사의 불편감을 줄이려는 조치가 아닐까 하는데 개선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맹출 치아의 맹출이나 결손 치아의 생성, 아니면
다수 치아의 묶음 이동 시에 개별 치아의 이동량을 표시하는 기능들도 추가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단 셋업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초기 영구치열지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중정도 이상의 돌출이 있고 약간 턱이 작아 보이며 상악의 양측 척절치가 선천 결손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당연히 두 가지의 치료 계획이 가능합니다. 척절치의 공간을 회복한 후에 보철로 수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대합하는 소구치를 추가로 발치한 후 발치 교정을 시행해서 결손치 공간을 폐쇄함으로써 보철의 필요성을 없애고 돌출된 상하순을 리디렉션하여 심미성을 개선시키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보호자와 상의하고 발치 교정을 선택하였으며 치료 계획을 세비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하악 소구치 발치 교정과는 달리 척절치와 소구치의 발치 조합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이야 어려움 없이 그냥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세심한 치료 계획을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적 예상에 의해서 35와 45를 추가로 발치하고 발치 교정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소 애널라이즈를 접하고 진단 셋업을 시행할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아이디얼 아치를 만들고 치아를 이동할 때도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조금씩 이동하고 피니싱에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셋업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셋업은 목적 대비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점점 진단 셋업이 힘들어져서 모든 진단 환자에게 적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다이렉트 반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략적인 셋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대충일 수 있으나 좋게 말하면 목적에 부합하는 대략적인 셋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마우스로 이동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치아의 묶음 이동도 시행합니다. 하지만 1업 셋업 정도도 환자가 시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동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오클루저그램처럼 필요한 앵커 밸류도 알 수 있으며 치아 크기 비율의 문제나 치은의 심리성 문제 등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 가능합니다. 지금의 동영상이 실제로 제가 진단 셋업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웬만하면 10분에서 15분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디지털 노동이 되지 않고 거의 모든 진단 환자에게 빠짐없이 진단 셋업과 시뮬레이션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음과 같은 진단 셋업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악보다는 하악의 함입이 필요하고 13과 23의 뾰족한 형태 조정이 필요하며 투스 사이즈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트리핑이나 보철이나 보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치 교정 셋업 시에 구치부 전방 이동에 의한 발치 공간을 폐쇄하지 않고 좌측의 그림처럼 공간을 비워둡니다. 이는 셋업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 공간으로 앵커 밸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이 공간을 설명하면서 큰 어금니를 전방 이동시켜야 하므로 그만큼 치료의 난이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등의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고 구강위생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공간을 남길 수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설명을 환자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진단 상담실의 모습입니다. 각 모니터에는 치료 계획, 환자 사진, 그리고 진단 시뮬레이션 동영상이 무한 반복되게 합니다. 술자보다 환자와 보호자가 먼저 상담실에 자리 잡게 하고 일정 시간 동안 동영상과 사진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첨단의 이미지도 전달할 수 있고 환자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정치과나 대학병원 등에서는 수술 전용의 진단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개원 교정치과에는 별도의 수술 전용 진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응용해 볼 수 있는 올소 애널라이즈를 이용한 수술 교정 환자의 디컴펜세이션 진단 셋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환자는 장안모와 약간의 캔팅, 중정도의 상하악 총생을 가진 스켈레탈 클래스 3 환자입니다. 비발치로 술전 교정을 한 후에 PNS 인펙션을 동반한 투조 서저리를 계획해서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경우라 그냥 진행하여도 되겠지만 발치와 비발치를 고민하면서 진단 셋업을 이리저리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보다가 also 애널라이저의 교합 조정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 우연히 교합 조정 기능을 수술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해보았습니다. 에비던스가 부족하지만 경험의 산물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원장님들이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파트는 이제 시작의 단계라서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이 근거를 서로 취합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술전 교정 후에 디컴펜세이션을 예측한 모습입니다.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예측한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비발치로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심한 총생을 해소하는 과정 중에 수술에 역행하지 않는 교정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악 전체의 각도는 세부 수치를 바탕으로 수술에 의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최소한의 확장이나 확장되지 않게 하고 하악 전치는 치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도 이상 전방 경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선수술처럼 시행합니다. 실제로 이 환자에게 선수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컴펜세이션 시뮬레이션을 위한 방편입니다. also 애널라이저에는 획득되어진 상하악 교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술자가 매뉴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정은 치아와 치조골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으며 저는 이 조정을 수술의 양과 방향으로 대체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상악 좌측 캔팅 커렉션과 PNS 인펙션 후에 하악을 셉격하였습니다. 꼭 선수술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때 상하악의 교합 접촉량은 그 양이 우측 하방에 그림처럼 표시되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수술처럼 시행한 교합 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버추얼 셋업방으로 돌아가서 치아 교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수술을 시행합니다. 선수술이 진행되고 나면 다시 이 상태를 버추얼 셋업방으로 돌립니다. 버추얼 셋업방에서는 선수술이 진행된 후에 상하악 총생을 해소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셋업방으로 돌아와서 치아 교정을 시행하면 총생을 해소하고 폭경을 맞추는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역시 진단 시뮬레이션처럼 완전한 셋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간단 셋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셋업이 완료되면 꼭 선수술 후에 수루 교정이 끝난 것 같은 교합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다시 교합관계 조정의 카테고리로 돌아가서 처음에 획득되어진 디폴트 교합으로 되돌립니다. 그러면 모형은 교정 셋업만 남게 되고 수술은 취소되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술전의 디컴펜세이션 셋업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지난달 술전 교정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사진입니다. 스텝도 비교해 보았는데 버추얼 시뮬레이션과 실제 양상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상하악 전체 이동 각도도 예측과 실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악 전체의 인트루전 양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정도입니다. 익숙해진다면 까다로운 비대칭 환자의 수술 전 교정이나 아니면 수술 교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행을 하고 나서 가지게 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캔팅 커렉션이나 PNS 인펙션을 시행할 때 회전 중심이 어디인지, 가상의 TMJ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회전 중심을 바꿀 수 있는지, 회전에 동반되는 트랜슬레이션 양은 수술 시에 이루어지는 양과 얼마나 유사한지, 교합관계 조정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조정을 가상교합기상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그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입니다. 아직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리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있다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투명 교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니가 튀어나왔음을 주소로 내원한 20대 청년입니다. 11번 치아를 초등학교 때 다친 적이 있고 상악 전치부에서 2개의 광치 발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환자와 상의 후에 상악 전치부만 투명 교정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가 투명 교정을 위하여 투명 교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올소 애널라이저를 이용하여 투명 교정 중인데 올소 애널라이저는 투명 교정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버추얼 셋업 프로그래밍 관계로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투명 교정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태치먼트입니다. 우측 스캔 파일의 어태치먼트를 보시면 일반적인 어태치먼트에 비하여 뭔가 선명성이 떨어져 보이실 겁니다. 이 어태치먼트는 소프트웨어상에서 만든 어태치먼트가 아니라 실제 구강 내에서 레진 빌드업으로 만든 어태치먼트입니다. 실제 올소 애널라이저의 상에서 어태치먼트를 만들어 보시면 아주 쉽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태치먼트를 그때그때 변형해서 만드는 것도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와서 하는 투명 교정과는 다르게 클리닉에서 직접 하는 투명 교정은 언제든지 수정, 재스캔, 재셋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때그때 원하는 어태치먼트를 손쉽게 수정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시도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빌드업이 더 단순하고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개념의 어태치먼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래의 좌측과 같이 출력된 어태치먼트에 블락아웃해서 시트를 찍음으로써 액티비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치아 배열을 계획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라운드 트리핑을 하더라도 투명 교정에 맞는 전략으로 셋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전치를 일단 좀 더 전방 이동한 후에 좌측으로 배열하고 우측 측절치의 배열을 위한 공간을 만든 다음 전체적으로 돌출된 전치를 토크 조출과 후방 이동으로 조절하여 마무리합니다. 전치의 후방 이동 시에는 맹출이 동반되므로 지속적인 함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올소 애널라이저는 투명 교정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처음과 끝을 배열하고 그 중간 과정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마이스트로의 레벨 단계처럼 전략적으로 치아 이동을 구분하여 셋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측의 셋업 제목들이 그때그때 셋업한 제목들과 날짜입니다. 투명 교정을 외부의 큰 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열하고 장치를 완성해서 받게 되는데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기공료가 만만치 않고 치아 이동이 예상과 달라지면 수정이 복잡하게 됩니다. 원내에서 직접 시행하는 투명 교정은 나쁘게 말하면 간의 수공업이지만 좋게 말하면 장인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어가는 최고급 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꺼번에 셋업을 마무리하는 일은 없고 환자의 치아 배열 변화를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즉시 재스캔하고 재셋업해서 순발력 있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술자의 능력만 검증된다면 오히려 이런 원내 기공이 동반된 치료가 대량 생산의 기법보다 훨씬 더 고가의 치료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환자의 진행 과정입니다. 어태치먼트를 구강 내에서 빌드업한 첫 환자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측 측절체에 추가적인 피니싱이 필요한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마지막 사진의 단계에서 재스캔하여 피니싱 중입니다. 좌측의 셋업이 현재까지 진행된 최종 셋업이고 그 셋업에 의한 진행의 결과가 우측 사진입니다. 셋업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직접 빌드업한 어태치먼트도 치료를 진행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절치의 경우에 구강 내 스트리핑을 전제로 겹쳐 셋업하였는데 소위 말하는 슈퍼 셋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mm 정도로 심하게 겹쳐 셋업하였는데 0.5mm 이상은 겹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았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도를 해보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바이트 터보용의 미니 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투명 교정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들을 CAD로 디자인한 후에 몰드 형태로 만들어서 3D 프린팅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좀 전의 케이스에 직접 빌드업한 것을 간단히 몰드를 이용해서 어태치먼트를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혼자 있는 원장님 관계로 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오늘 디지털 교정 치과의 단톡방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이미 2014년에 조선대학교의 임성훈 교수님이 시행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시키기로 오늘 단톡방에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좀 더 나은 결과를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유에 의한 개선과 발달이 디지털이 도움을 주는 집단 지성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플라이언스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관적 스프린트를 만들기가 쉬워 보였는데 그 외 다른 장치들은 메탈 프린팅 등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위에 유튜브를 찾게 되었고 하나도 모르는 제로인 상태에서 똑같이 흉내를 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잘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의 정보가 90% 정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만 나머지 10%만 잘 찾아서 이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놀 같은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원하면서 임플란트 등 일반 진료를 시작했는데 이런 SNS나 공인된 그런 온라인 사이트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세미나 영역에서는 새로운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처럼 지방에 있는 원장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나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래 유튜브를 어플라이언스 트윈 블락 디자인으로 검색해서 찾았고 영어가 아니었지만 따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과정입니다. 처음 해본 거라 시간도 많이 걸렸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환자에게 딜리버리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스트럭션 바이스를 채등합니다. 가상교합기상에서 컨스트럭션 바이스를 유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 저는 구강 내에서 직접 컨스트럭션 바이스를 스캔하였습니다. 구치부에 알루왁스 같은 바이트를 물린 후에 전치부에 딱딱한 실리콘 바이트를 물렸습니다. 이후에 구치부의 알루왁스를 제거하고 컨스트럭션 바이스를 체득하였습니다.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상하게 쉘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1.5mm 두께로 만들었는데 출력 후에 후처치를 하다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2m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는 후처치까지는 완료되었으나 환자의 구강 내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부분적으로 파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mm 두께로 디자인해서 출력해서는 문제없었는데 환자가 벌키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만들어서 최근에는 2.5mm 두께로 벌키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편측 구치의 바이트 블락을 디자인하고요. 반대측의 바이트 블락도 디자인합니다. 구개부에 덜 부러지라고 보강용 바를 추가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결합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당연히 서너 개의 만들어진 쉘과 바이트 블락 등을 한꺼번에 결합하려고 하였는데 한 번에 2개씩만 결합이 됩니다. 2개를 결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를 다시 다른 한 개와 결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결합하려다가 너무 많은 에러를 겪었습니다. 동영상에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에러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악을 디자인합니다. 하악의 쉘을 만들고 전치부의 블락을 디자인합니다. 쉘과 전치부 블락을 결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상악장치와 하악장치를 교합시켜서 적합을 확인한 후에 구치부의 교합이 인기되도록 빼기를 시행합니다. 즉, 구치부의 바이트와 대합하는 인덴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악 구치부 블락에 하악 전체의 교합면이 인기되어 나왔습니다. 하악에도 상악의 바이트가 인기되어 나와서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면 환자가 어디를 물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악의 하나의 장치, 하악의 하나의 장치가 완성되었습니다. 3D 프린팅할수록 STL로 변환하여 출력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치 후방에서 본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출력된 상하의 장치입니다. 좀 러프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구강 내 장착은 잘 되었습니다. 프린터는 100만원 하지 않는 프로전 셔플을 사용했고 출력용 레진은 넥스덴트사의 서지컬 가이드용 레진과 올소 클리어 레진을 번갈아 사용하였습니다. 출력된 하악의 장치입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심한 하악 구퇴와 가계교합을 보이는 2급 환자입니다. 트윈블락을 사용한 후에 픽스드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제가 총 4번의 디자인과 출력을 진행하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mm 두께, 2mm 두께, 3mm 두께, 다시 2.5mm 두께로 최종 완성하였습니다. 재료는 서지컬 가이드용 레진도 사용해보았고 올소 클리어 레진도 사용해보았습니다. 장치가 장착된 후의 측모입니다. 술전에 구강내 장치를 첫 장착한 모습, 장치 장착 후의 3개월의 구강내 모습입니다. 장치를 장착하였고 3개월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도를 해본 후에 생각해 볼 점은 트윈블락의 전통적 디자인에는 상악 라비알 보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출력되어진 장치에는 없습니다. 장치의 기능적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윈블락의 사용 후에 픽스드 교정 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상적 문제는 없을 듯 하지만 그래도 학술적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수정된 2.5mm 두께의 장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윈도우 10의 번들 프로그램인 3D 빌드를 이용한 커스텀 브라켓 디자인과 출력입니다.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를 시작할 때 이 간단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3D 빌드를 이용했는데 저기 보이는 와이어는 제가 사용하는 와이어를 그대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전문 CAD 프로그램 퓨전 360을 이용했습니다. 상하악 라운드 와이어와 렉터 와이어를 디자인했습니다. 3D 빌더는 직접 디자인한다기보다는 기본 도형들을 자르고 붙이고 나누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고 놀듯이 요즘 아이들은 패드와 드로잉 프로그램 그리고 CAD 프로그램을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어느 정도 이상은 커브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해서 비발치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발치 시도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발치 교정할 시기가 되어서 제 딸에게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디자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발치 셋업을 디테일하게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와는 다르게 IDBS를 해야 했으므로 진단 셋업처럼 대략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정밀하게 시행한 후에 브라켓을 디자인하고 사용할 와이어를 빼내기 위해서 슬롯의 형태를 부여하고 레벨링 후 패시버티를 부여하였습니다. 발치 교정이라서 전치부는 이 디자인으로 출력한 커스텀 브라켓을 사용하고 구치부는 기성 브라켓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듯한 간단한 방법으로도 커스텀 브라켓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중정도의 입술 돌출을 가진 제 딸입니다. 측절치가 우측은 외소치이고 좌측은 사이즈가 약간 작으며 넘버 45는 맹출장애가 있었습니다. 45를 외과적 노출로 강제로 맹출시킨 후에 평가했는데 나쁘지 않아서 상악 제1소구치 발치로 결정하고 교정치료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린팅되어진 커스텀 브라켓입니다. 비발치와는 다르게 강한 SS 렉터 와이어를 넣기 위하여 메탈 튜브를 2mm, 3mm 폭경을 구입하여 프린팅된 슬롯에 삽입하였습니다. 나이타이 와이어를 삽입하여 레벨링을 시작합니다. 나이타이 와이어는 튜브에 밀어 넣어서 삽입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메탈 슬롯은 플로우 레진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상악의 렉트 나이타이까지 레벨링이 진행 중입니다.
하악도 동일하게 출력해서 부착하고 레벨링 시작하였습니다. 상하게 훅 달린 1825 SS 렉터 와이어를 삽입하는 모습입니다. 나이타이는 교환 중에 밀어 넣을 수 있었는데 SS 와이어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전치 브라켓을 모두 갈아내고 플로레진으로 고정하거나 아니면 브라켓 슬롯을 고정한 플로레진만 갈아내고 삽입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악은 모두 갈아내고 플로레진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악은 브라켓 베이스를 남기고 플로레진만 갈아내고 와이어와 메탈 슬롯을 다시 삽입한 후에 플로레진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복잡하고 귀찮아 보이지만 시도의 의의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상하악 모두 리트랙션 중입니다. 생각보다 마찰이 매우 작아서 와이어가 슬롯상에서 설렁설렁 잘 움직이고 리트랙션도 무난히 잘 진행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진행 중입니다. 상악 전치부의 톡이 소실되기 시작해서 A 포인트 미니 스크류를 식립할 예정입니다. 하악 전치부의 전치구가 회전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13번과 43번이 간섭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치부 치아 사이즈 불일치에 의해서 견치를 좀 더 후방 이동 후에 리트랙션 하였는데 그러지 못해서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측절치의 공간을 좀 더 부여했어야 합니다. 약간 마음이 급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을 삼자면 하악 전치부의 슬롯과 와이어의 마찰이 매우 작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43이 힘을 받아서 전치부에 회전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피니싱 때 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시도의 느낌은 효율성은 아직 떨어지지만 CAD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발치 교정은 아직 디자인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비발치는 최근의 미니 튜브 사용 정도의 교정이라면 얼마든지 개별 디자인 후에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막연히 CAD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시도조차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번들 프로그램으로도 어느 수준 이상의 교정치료용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도하고 결과를 공유해서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을 보여줄 수 있는 명품을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제가 치과 보철 파트의 구강 스캐너와 소프트웨어들의 사용 정도로 해보면 그 발전상이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교정 파트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발표 내용들은 아직 모두가 미완성이고 프로토타입이며 어설프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을 모으고 서로 의논하고 집단지성할 수 있다면 더 빨리 발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교정 파트에서도 구강 스캐너와 디지털 소프트웨어들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